안녕하세요, 강남백구입니다. 오늘은 이제 스토캐스틱의 결정과 활용 방법,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스토캐스틱의 이제 결점 중에 하나가 하락을 할 때, 구간에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너무 빨리 침체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즉 매수 신호가 빨리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매도 신호가 나와서 이렇게 약간의 변동에도 침체와 과열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매수에서는 아주 신중해야 되고요. 지표의 성질과 추세에 대해 잘 생각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뭐 박스권이라면 이제 저가를 지지할 것이고 추세 하락이라면 저가를 낮출 건데, 이 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최저가와 최고가 사이에서의 주가의 위치니까 그 최근 기간 동안의 저가와 고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뭐 지지 저항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침체 구간에 들어서면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 지지를 기준으로 대응하고 그 지지를 이탈하면 손절로 잡는 거예요. 손절. 또한 이제 하락하던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하게 되면 바로 또 과열권에 들어가서 매도 신호가 너무 빨리 나오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지표의 성격이고요. 주가가 하락하면 저가를 계속 갱신하게 되니까 침체가 되는 거고, 상승하게 되면 고가를 계속 갱신하니까 과열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매도 같은 경우 수익이 나면 수익률의 차이만 있는데, 매수 신호 이후에 이제 하락하면 이제 큰 손실로 이어지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과매도 신호, 침체 구간이 너무 빨리 나온다. 그래서 매수 신호가 너무 빨리 나오기 때문에 신중히 추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 쪽이냐면요, 이쪽이에요. 이쪽. 여기 보시면 하락이 얼마 안 되죠. 근데 여기 벌써 침체 구간이 떴어요. 신호가, 매수 신호가 벌써 나온 거죠. 그러면은 뭐 스토캐스틱의 매수 신호기 때문에 내가 매수 들어갔어. 근데 이후에 쭉 보시면 이렇게 하락이 들어갑니다. 뭐 물론 뭐 이때 파시면 몇 틱은 먹었겠죠. 근데 보통 사람 심리상 이때 파는 분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몇 틱 안 되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매수 신호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 근데 여기서 그나마 이제 운이 좋아서 이 지지 라인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제 말뜻은. 그러니까는 이 침체 구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침체 구간이 떴을 때의 대응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태에서 박스권이면은 지지를 이렇게 계속 쭉 해 나갈 거예요. 지지를 이렇게 쭉 해서 박스권 형태를 해 나가겠지만, 추세 하락이었으면 여기서 저항을, 지지를 뚫고 내려가겠죠. 그럼 이때 손절을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 손절을 잡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잠시만요. 이 부분, 저항이 지지가 뚫리는 부분에서 손절을 잡고 재진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기에 매수를 들어갔어. 신호가 빨리 떠서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서 지지가 깨졌어. 그럼 손절을 잡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 말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침체 구간에 들어서면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 지지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고 그 지지를 이탈하면 손절로 잡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하던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하락하던 주가가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해요. 그러면 바로 과열 구간이 나오죠. 여기서도 이렇게 하락하던 구간이 일시적으로 반등하니까 벌써 과열 구간이 나와서 매도 신호가 나와요. 신호가 생각보다 빨리 떠요. 지금 이 이후에는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신호가 너무 빨리 떠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도 신호였으면 이때 털어도 어느 정도 수익은 보시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매수 신호 같은 경우 이런 때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손실을 더 볼 수 있고, 여기서 더 하락하면은 더 큰 손실로 이어진다는 뜻이죠. 제 말 뜻은. 이렇게 신호가 너무 빨리 나오는 이유가 지표 성격 때문이에요. 주가가 하락하면 저가를 계속 갱신하게 되고요. 침체가 되는 거고, 상승하게 되면 고가를 계속 갱신해서 과열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말고 이제 또 다른 부분 하나가 있는데,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있어요.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 개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기 보시면 주가 이게 자꾸 이렇게 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하락인데 지표는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지금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일치가 안 되는 거,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다이버전스거든요. 이 다이버전스 때는 진입하는 게 맞아요. 대부분. 그러니까는 만약에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지표가 상승한다, 그럼 상승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예상을 하고 매수 진입을 해야 됩니다.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이버전스대로 주가가 상승했어요. 결국 이렇게.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럴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상승했잖아요. 다시 쭉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상승인데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이버전스가 한 번 더 뜰 때가 있어요. 다이버전스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은, 만약에 내가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한 번 떴을 때 진입을 했는데 앞선 다이버전스에 이제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차트 흘러가면서 이제 지지로 볼 수 있는 저가를 이탈하면 당연히 손절을 해야 돼요. 아무리 다이버전스에 진입을 했더라도 지지를 이탈하면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버전스에서 이 비군에 매수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 부근에서 만약에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지 않고 이걸 깨버리고 이렇게 쭉 내려갔어요. 그럼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 지지가 깨질 때 당연히 손절을 하고, 다이버전스가 다시 출현하면 다시 매수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때 거래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늘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 저항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저항을 여기 정도 잡죠. 자, 여기 거래량 상승했어요. 지금 이 차트가 다이버전스가 두 번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두 번이라고 그 계산을 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다이버전스 이때 진입했어. 이때 진입했는데 이때 지지를 깼어요. 그래서 손절을 쳤어. 그리고 기다렸어. 근데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떠버렸어. 예를 들어서 다이버전스가 떠버렸는데 이때 떴는데 거래량이 확 늘었어요. 지금 이렇게, 그죠? 늘면서 이때쯤까지 기다렸는데 이때 지금 지지, 이 저항 받는 선이 깨지고 올라갔죠. 쭉. 이때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훨씬 쉽죠? 무슨 말씀인지 딱딱 들어오죠? 네.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스토캐스틱 손절 방법.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차트를 계속 보다 보면 눈에 익어요. 반드시 익습니다. 익는 날이 와요. 이거를 동영상을 여러 번 다시 보시고 한번 이제 직접 해보시면서 느껴야 이제 금방금방 딱 익히는데, 저는 일단 최대한 잘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트 보면서 이런 식으로 손절을 꼭 잡고 다시 재진입을 하시면 이제 스토캐스틱의 결점을 보완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네. 다음 주제에서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